그 양심 이 분석하는 법도 말씀드리면요. 지금 요거 보시죠. 시간이 없으니까요. 요 이니에이지 감각이 여러분 안에 있다. 이게 본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보세요. 자녀분이 그 친구 잠바를 훔쳐왔어요. 어떡하실래요? 노스페이스 막 이거 훔쳐왔어요. 그럼 이제 막 잠바 훔치지 마라 막 뭐라고 했더니 다음에 가서는 신발 훔쳐와. 그러면 내 교육법에 뭐가 문제가 있나?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 남의 거 훔쳐오지 마. 예, 이런 말이라도 하셔야겠지만 근원적으로 들어가 보면요. 그 아이 그게 여러분이 훔치지 말아서 안 훔치면요. 그게 도덕성이 개발된 건 아니에요. 아직 온전히. 그냥 여러분 말을 듣고 있는 사람이 된 것뿐이죠. 안 듣던 사람에서. 뭔가 문제가 있죠. 여기서 말하는 그런 도덕성이 우리 안에 있다면 도덕성이 꼭 피워야 이 아이가요. 여러분이 가신 뒤에도 본인이 가정을 이루고도 훌륭한 사람으로 살 텐데 이게 지금 이 아이가 인격적으로 잘하고 있는지 확인할 길이 없어요. 내 말만 듣고 있다고 지금 여러분이 안심하시면 안 된다고요. 선생님 말만 듣는다고 안심하시면 안 된다. 그 아이 안에서 진짜 양심이 성숙하게 이렇게 꽃피우고 있는가를 보셔야 되거든요. 그 방법이 뭐냐면요. 이 이니에이지를 가지고 자극해 주는 거예요. 아이한테 이 마음이 있다 그랬죠. 그러면요. 만약에 친구의 그 옷을 훔쳐온 아이한테 너 한번 써보라고 하면 제일 좋고요. 생각이라도 해보라고 하세요. 너 그 아이는 지금 무슨 심정이겠니? 요것만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그 심정이 상상이 돼버리겠죠. 인간인 이상 상상이 돼요. 그럼 입으로 뭐라고 한들 네 눈이 흔들리고요. 뭔가 이렇게 뜨끔뜨끔합니다. 아내가. 사이코패스급이 아닌 한에는요. 뜨끔뜨끔하게 돼 있어요. 그게 지금 양심 교육을 시켜주시는 거라니까요. 그 아이는 무슨 마음이겠니? 한번 반성문도요. 그걸 쓰라고 하셔야 반성이 되지. 반성문 써봐. 뭐 잘못했고요. 뭐 잘못했고요. 막 대충 지어내고 양심엔 조금 더 가책을 안 받을 수도 있습니다. 뜨끔하게 하는 법은요. 너 한번 반성해봐. 너를 스스로 한번 돌아봐. 그 친구는 무슨 마음이겠니? 그리고 너가 그 친구라면 뭐가 부당한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할 부분이 있니? 뭔가 또 뜨끔하겠죠. 내가 그 친구라면 부당하다고 느낄. 내가 당해서 싫은 거 한 부분이 떠오르겠죠. 상대방이 싫어할 부분 한 걸 뭔가 느끼게 되겠죠. 그 다음에요. 친구가 너 무례하다고 생각할 요소가 없었니? 라고 물어보면요. 그 말을 들으면 우리 안에 측은지 또 그 눈치 보는 마음, 사양지심이 뜨끔하면서 뭔가 안에서 변화를 일으킵니다. 화학적 변화를 일으켜요. 시비지심. 네가 한 판단이 100% 옳다고 확신하니? 이런 걸 자꾸 물어봐 주시면요. 안에서 지금 자꾸 뭔가 자극이 되겠죠.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급하면요. 너 하지 마. 라고 이것도 중요한데 그거는 외적으로 잡아주는 거고 안에서 변화를 일으키고 싶으면요. 꼭 이 법을 쓰셔야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 똑같아요. 내가 자녀 마음을 진짜 헤아렸는가? 자녀는 지금 무슨 마음일까? 뭐 뜨끔하신 게 있죠. 오늘 혹시 자녀한테 부당한 피해 준 거 있나? 내가 자녀라면 진짜 싫을 거 강요한 거 있으신가요? 혹시 자녀한테 얘기할 때 무례하게 얘기하신 거 없나요? 여러분이 자녀라면 싫겠다 하는 그거. 여러분이 오늘 자녀한테 얘기한 그 얘기가 진짜 옳은 얘기인가요? 100%? 어때요? 요걸 자꾸 물어보면 안에서 뭔가 반응이 있죠. 요걸요, 아까 그 몰라를요, 한 5분에서 1분 정도 몰라 하신 뒤에 물어보면요, 더 잘 들립니다. 마음이 순수해져 있죠? 저 질문을 얘기하면요, 금방금방 답이 떠올라요. 그러면요, 그거를 따라가시면요, 놀라운 아이디어들이 또 거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 아이랑 나랑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아이들이 나와요. 이게 다중지능 중에 인간 친화지능하고 달라요. 인간 친화지능만 높으면 뭐 할까요? 커서 사기꾼 될 수도 있어요. 금방 그 사람 마음을 딱 알아가지고 탁탁 감언이설도 잘하고. 영성지능이 보장이 안 되면요. 다른 재능들은 아무리 높아도요. 잘못될 수가 있다고요. 즉 여러분 아무리 재능이 있고 노력을 다해도요. 방향이 마이너스면 인생이 엉망이겠죠.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방향을 결정해 주는 게 영성지능이에요. 인생 방향이 잘못 설정돼 버리면요. 재능과 열정과 노력이 다 남을 해치는 쪽으로 발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양심 노트 쓰는 방법은요. 예, 저 위에 여기 있죠. 오늘의 양심 분석. 여기다가요. 사안 하나 적고요. 첫 번째 나 지금 깨어 있나? 정신 차리고 있나? 감정적인 앙금이 없나? 이걸요. 어떻게 체크하시냐면 몰라를 5분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미리 말씀드린 겁니다. 마음 리셋을 한 5분에서 1분 정도 하시고 나면 이 사안을 공평한 입장에서 다룰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됐다. 이 확신이 드셔야지 여기다 체크하시는 거예요. 이해하고.
이해되세요? 예. 감정적 앙금이 아직 안 풀려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아까 그 초등학교 교사 예를 들면요. 아이들이 이렇게 둘이 싸우건데요. 그러면 씩씩거리고 있겠죠. 눈빛이 막 지금 흥분돼 있죠. 야, 너희들은 이 상태에서는 좋은 답을 내릴 수 없으니까 앉아서 호흡을 20까지 세고 와. 하나, 둘, 셋 하면 눈이 침착해져서 온대요. 재밌죠? 이게 바로 써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흥분된 상태에서는 좋은 답이 안 나와. 마음을 진정시켜 몰라 해. 이렇게 가르쳐 주시면요. 실제로 그 교사분이 얘기해 줬는데 뭐냐면 학부모가 나중에 와서 얘기를 해주는데 집에 와서요. 다른 가족들한테까지 권한대요. 누가 흥분해 있으면 그런 상태에서는 좋은 답이 안 나와. 이렇게 1부터 20까지를 세. 진정시키면 좋은 답이 나올 거야. 배운 거를 응용까지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꼭 이게 기본이 돼야 됩니다. 아이들이 자기 마음을 컨트롤할 때 내가 내 마음을 건강하게 쓰고 남의 마음까지 잘 헤아리려면 몰라를 잘해야 된다. 마음 리셋을 잘해야 된다. 컴퓨터도요. 느려져요. 다운돼요. 다운이거나 느려지는 걸 방지하려면요. 리셋을 해야 되죠. 마음 리셋 할 줄 안다는 게요. 평생에 이게 하나의 중요한 아이템이 될 겁니다. 이걸 먼저 활용하신 다음에 물어보는 겁니다. 이 순서는 상관없어요. 뭐부터 물어보셔도. 상대방 입장을 이해하고 배려했는가? 라고 한번 물어보시고요. 인, 의. 내가 당해서 싫은 일을 상대방이 하진 않았는가? 과거 일도 좋고 미래 일도 좋아요. 예절, 생각과 언행이 상황에 적절했는가? 지혜, 나의 선택과 판단은 찜찜함 없이 자명했는가? 내가 가지고 있던 정보나 내 판단은 자명했는가라고 물어보시면요. 내면에 어떤 울림이 있겠죠. 자명하다, 찜찜하다. 찜찜하다고 하는 그 느낌을요, 파가지고요. 찜찜하지 않을 때까지 검토한 뒤에 행동하시면, 미래의 일이라면 그런 뒤에 행동하시면 실수가 적으실 거고요. 과거의 일이라면 이렇게 판단 찜찜한 요소 있죠. 그 부분을 빨리 반성하시고 시정하세요. 빨리 전화해가지고요. 잘못했다고, 어느 부분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딱 끝내세요. 이걸 잘하시면요. 과거의 일도 사과를 정확하게 할 줄 아시게 되고요. 사과, 이런 사과 듣기 싫지 않으세요? 솔직히 뭘 잘못했다고 모르는 사과. 또 할 거잖아요, 그거. 근데 상대방이 정확히 알고 있어요. 내가 너한테 이런 느낌을 준 거, 내가 너라도 진짜 싫겠더라. 아닌 것 같다. 반성을 하면요. 안심을 해주는 거예요. 안심시켜주는 거예요. 상대방한테. 나 그 문제를 정확히 인지하고 있으니까 다시 재발되는 일을 내가 막겠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라 상대방은 안심합니다. 여러분, 그 남편분들한테도 화나는 게 그거 아닌가요? 뭔지도 모르고 있고 지금 또 할 거라는 거 계속. 이게 공포예요. 사람들 사이에서. 저 짓을 계속 할 거라는 거. 난 언제까지 저걸 볼 수 있을까? 그걸 정확하게 미리 사과해 주면 얼마나 고마울까요? 그거 미리 해주는 게 양심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게 영성지능이 있는 거고요. 앞으로 사회는 영성지능 높은 그 리더를 길러내는데 그 리더라는 게 꼭 남 위에 서서 리더가 아니라 자기 삶의 리더가 될 수 있어요. 요게 이 핵심이고, 요걸 가지고 아이들한테 적용할 때는요, 이렇게 좀 나눴습니다. 뭐냐면요, 요 예를 하나 보면요, 여기다 쓰게 돼 있어요. 우리 반 누가 내가 싫어하는 짓을 계속해서 나도 친구들과 함께 걔를 피해 다니며 놀렸다. 이게 애들한테 되게 심각한 사안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보세요. 사랑에서요, 두 칸을 꼭 나눈 게 아이들의 심정과 상대방의 심정을 다 적게 했어요. 인의의 지혜에서는요, 누가 잘못했는지 판단하게 했어요. 아이들은 이렇게 해야 판단을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했더니 어떻게 된지 아세요? 자, 사랑. 당신은 나는 이 일에 대해 어떤 생각 가지고 있나요? 내가 싫다고 하는데도 A가 자꾸 괴롭혀 짜증이 났다. 그럼 A는 이 일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쓰게 해놨어요. 그랬더니 A는 아마 나를 괴롭히는 게 재미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하지만 나와 친구들이 자기를 놀리는 것은 기분이 나빴을 것이다. 즉, 거기에 대해 복수한 거에 대해서는 또 기분이 나빴을 것이다까지 지금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어른이 써도 더 잘 쓰지 못해요, 사실. 여러분이 쓰셔도. 정의. 내 행동은 A에게 어떤 피해를 줬나요? 내가 비록 A가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친구들과 함께 A를 피해 다니며 놀리는 것은 기분이 좋지 않았을 것이다. 그럼 A는 나한테 어떤 피해를 줬나요? 내가 싫다고 했는데 자꾸 괴롭혔다. 자, 예절. 상대방을 위해서 어떤 마음을, 좋은 마음이 있었나요? 아니요. 자꾸 괴롭히는 A가 미워서 나도 놀렸다. A는 어땠나요? 아니요. 걔도 아니다. 내가 싫다고 했는데 괴롭혔기 때문이다. 마지막 지혜. 잘못을 누가 더 많이 했나요? 그 이유는 뭔가요? 둘 다 잘못했다. A는 내가 분명히 싫다고 했는데 내가 싫어하는 짓을 계속했고, 나도 다른 좋은 방법으로 A를 타올릴 수 있었는데 A가 싫어하도록 놀렸다. 다짐하기. 앞으로는 친구가 내게 잘못을 하더라도 똑같이 잘못을 하기보다는 가급적 잘 타이르거나 말로 얘기해야겠다. 여러분, 이게 도덕책에나 나올 얘기인데요. 한 아이가 그 사건 하나 분석한 게
이렇게요. 한 권씩 써요. 제가 광주에 초등학교 갔더니 애들이 이걸요. 다 써가지고요. 이렇게 쌓아놓은 걸 보여주시더라고요. 그 선생님이. 이걸 실제로 써본 거예요. 아이들이 변한다는 거예요. 아이들 사고 폭이요. 어마어마하게 확장됩니다. 이걸 하면요. 좀 학습이 좀 부진하다고 하는 아이도요. 머리가 좋아져요. IQ 갑자기 좋아지는 게 아니라 생각이 빨리빨리 정리되니까 머릿속이 시원한 거예요. 자, 몰입은요, 생각을 내려놓고 머리를 시원하는 하는 거라면, 양심 성찰은요, 생각을 써가면서 시원하게 하는 거예요. 머릿속 생각을요, 시원하게 정리하면요, 이 두 가지가 갖춰지면요, 창조적인 아이디어는요, 따라옵니다. 그리고 좋은 인격, 좋은 인간관계도 따라옵니다. 놀랍죠? 이걸 잘 명심하시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요 얘기만 더 해드리고 끝낼게요. 지금 서울에 이니에지 신 이렇게 해서 도장을 찍게 돼 있는 게 있어요. 여기 보면 이니에지 신이 써 있습니다. 이게 그려놓은 이거예요. 뭔 얘기냐면 동대문 이름이요. 조선시대는요. 이니에지를 우리나라 사대문에다 박아놨다고요. 지금 서울 유네스코 지정 그런 관련해서 지금 축제하고 있더만요. 청계천에서. 그 내용 보시면요. 동쪽에 봄이 해 뜨는 쪽이라 이쪽이 동쪽이거든요. 봄 기운 흥인지문 사랑을 흥기시켜라. 남쪽에 태양이 제일 뜨거운 데죠. 남쪽에 여름을 상징한 남쪽은 숭례문, 예절을 숭상하라. 해가 지는 서쪽은요. 가을의 정의를 돈독히 하는 문. 북쪽만 숙정문이라고 돼 있어요. 정도전이 다 정할 때 북쪽에다 지를 안 쓰고 정숙하라는 뜻을 겨울에는 딱 단속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정숙하다는 뜻도 있거든요. 그 뜻을 쓰고 지혜를 안 써버렸어요. 그래서 상명대 앞에 나중에 사대문은 아닙니다. 따로 문을 하나 더 붙일 때 홍지문, 지혜가 빠진 게 이제 서운해서 지혜를 넓히는 문을 하나 더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셔야 이니에지가 쉽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고종 때 와가지고 이니에지만 있고 신이 없다. 그래서 종각 이름을 보신각으로 바꿉니다. 500년에 걸쳐서 서울에다가 이니에지 신을 곳곳에 심은 거예요. 이걸 가지고 저는 만약에 혹시 유네스코에 제대로 지정이 되더라도 서울은 이니에지를 양심을 표방하는 수도다라고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다행히 저 이니에지 신을 의식하고 저런 것도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만은 그래서 이거를 좀 명심하시고 우리나라 서울에는 이니에지 신이 새겨져 있다는 걸 아시고 보신각이라는 게 뭐냐면요. 두루보자거든요. 보통 학교 할 때 모두에게 신뢰를 준다는 뜻입니다. 신이 믿는다가 아니에요. 남 잘 믿고 다니면 사기만 잘 당해요. 의심도 하실 줄 알아야 돼요. 양심에 맞게만 잘 사시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 하나 보세요. 우리 안에 이니에지 프로그램이 깔려있기 때문에 여러분 안 쓰실 분이에요. 고급 스마트폰이세요 지금. 근데 안 쓰고 계세요. 그걸 꺼내 쓰시라는 겁니다. 꺼내 쓰는 법까지 여러분이 아신다면 자녀의 인성교육은 힘들어 하실 필요가 없다. 저 이니에지만 체크해 주면 돼요. 우리 아이가 영성지능이 높은 아이인지 이니에지만 봐보세요. 보세요. 아이가요. 다른 사람 마음을 잘 공감하는 것 같아요. 칭찬해 주세요. 상대방한테 차마 못하는 게 있어요. 나 그 친구한테 차마 이렇게 못하겠어. 내가 당해서 싫은 걸 남한테 못하겠어. 그 아이가 영성지능이 높은 아이입니다. 앞으로 리더가 돼야 될 아이는 그런 아이예요. 이렇지 않은 사람들이 저 위에 올라가면요. 반대로 해요. 내가 당했으면 진짜 싫을 짓을 국민한테 합니다. 반대로 해요. 반대로.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돼요. 간단한 문제입니다. 세상사가 복잡해 보여도요. 공식이 간단하니까 조선시대 그 천재들이 사단 7정론만 500년 연구하죠. 어떻게 이걸 할 건가. 자, 상대방한테 무례하지 않게 얘기하는지 봐보세요. 상대방 배려하면서 눈치 봐가면서 움직이는지 혼자만 자기 생각만으로 움직이는지 봐보세요. 지혜, 모르면 모른다고 하고 알면 안다고 하는지 보세요. 알고 모르고 당장에 더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는지 모르는지 명확히 자명하게 판정해가면서 지혜를 습득하는지 보셔야 돼요. 논어에 뭐라고 나왔냐면요. 공자가 자로란 제자한테 내가 지혜 얻는 법 가르쳐 줄게. 아는 건 안다고 하고 모르는 거 모른다고 해. 그게 지혜야. 소크라테스도요. 당시 아테네에서 제일 지혜롭다는 신탁에서 신한테서 그런 울림이 나왔어요. 친구를 통해. 그 친구가 야 너가 아테네에서 제일 지혜롭대.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그럴 리가 있나 난 아는 게 없는데. 그래서 아테네 최고 지식인들 다 만나고 다닌 뒤에 그 말이 맞구나 하는 걸 알았을 때 뭐라고 했냐면요. 딴 놈들은 모르는 줄도 모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나만 모르는 줄 알더라는 거예요. 이게 위대한 지혜입니다. 아는 거 안다고 하고 모르는 거 모른다고 하는 게 최고의 지혜예요. 특히 인터넷 시대, 정보의 홍수 시대예요.
그냥 이렇게 주워 들은 정보를 아는 건 줄 알고 착각하고 살면요. 비양심적인 사람이 돼요. 그 감각이 있는 사람은요. 절대 그렇게 여기지 않습니다. 자녀도 잘 관찰해 보셔서 영성지능이 높은 아이로 키우시면서 공부도 잘하고 해야지 그 아이가 제대로 이 세상의 리더가 되지, 자기만 하는 아이로 키우시면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자, 보세요. 맹자가 이 말을 합니다. 이것만 읽어드릴게요. 측은지심은 사랑의 싹이요, 수호지심은 정의의 싹이요, 사양지심은 예절의 싹이요, 시비지심은 지혜의 싹이다. 사람이 이 네 가지 싹을, 사단을 가지고 있는 거는 팔다리 사지를 가지고 있는 거랑 같다. 이거 너무 해버렸군요. 요거 읽고 빨리 끝낼게요. 그러니까 아이 태어났을 때 아이가 팔다리 제대로 있나만 보실 게 아니고, 기르는 과정에서 아이가 사단 제대로 달렸는지 작동하는지 보셔야 된다니까요. 그걸 하시면 사단이 있는 것을 잘 넓혀주기만 하면 원래 있어요. 불이 처음엔 약한데 샘이 처음엔 조금 솟아나는데 나중에는 이게 확충만 되면 거대해지는 거랑 같아서 같이 될 것이고, 진실로 만약 이걸 확충해주기만 하면 좋게 사회를 보존한다는 건 천자도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천하의 리더가 될 수도 있지만 만약 이걸 못 채워주면요. 부모도 안 모실 거다. 여러분의 얘기입니다. 아이한테요. 이해 호리피의 존재를 강요하시면요. 아이가 나중에 부모가 해가 된다고 판단하는 순간 버립니다. 무섭죠? 예, 이게 이런 얘기니까 양심이라는 게 절실한 얘기고 방법이 어렵지도 않으니까 이 지혜를 잘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도량 마음 할게요. 이건 좋은 마음입니다. 알겠죠? 남에게 당해서 싫은 일은 그럼 하지 말자. 싫은 일은 하지 말자. 싫은 일을 하지 말자. 제가 오늘 친구의 마음을 배려하지 못하고 제가 생각나는 대로 막 뱉었거든요. 그게 좀 생각해보니까 많이 잘못한 것 같아가지고요. 살짝 좀 후회 중이고요. 지금 또 그 친구한테 가서요. 사과도 하고 화해를 하고 싶어요. 4, 3, 2, 1, 만. 일단은 좀 이제 자기 자아 성찰하는 게 사실상 힘들잖아요. 근데 이 노트를 쓰고 나중에 다시 쭉 훑어보면서 보면 자신이 과거에 어떻게 생활을 했나 그런 거를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